30해를 함께한 부부, 그러나 하루아침에 쌓아온 신뢰는 무너졌다.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정, 법정에서 마주 선 두 사람. 이제 옥자는 끝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다. 상처투성이 마음을 안고 시작한 그녀의 여정. 과연 옥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구독, 좋아요와 함께 별별 소송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옥자와 제남은 1992년 가을 어느 화창한 날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옥자는 당시 28이었고 제남은 35의 나이로 재혼이었죠. 제남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옥자는 그런 제남을 만나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습니다. 신혼부부로서의 설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지요. 옥자와 제남은 결혼 후 약 1년 반 동안 빵집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둘의 꿈이 담긴 곳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갓 구운 빵 냄새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994년 봄부터는 방향을 바꿔 노래방 사업을 시작했어요. 노래방은 당시 신흥 사업이었고 제남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노래방이 뜨고 있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제남의 말에 옥자는 커피숍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함께했죠. 노래방 사업은 예상보다 잘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2013년까지 노래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게 됐습니다. 한편 1998년부터는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옥자는 아이들을 좋아했고 어린이집 운영은 그녀에게 또 다른 보람이었습니다. 우리 딸 수아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네요.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옥자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옥자와 제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수아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특히 아버지 제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가정은 평화로웠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2019년 초까지 운영했으니 약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린이집으로 자리매김했지요.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렇듯 옥자와 제남의 결혼 생활도 세월이 흐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아가 성인이 되고 독립한 후 부부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작은 의견 차이가 점점 큰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가을 제남은 부부 소유의 상가 1층을 임대하지 말고 직접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임대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옥자는 이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수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만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새 사업이에요? 지금처럼 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이 의견 차이는 단순한 사업 결정 문제를 넘어 두 사람의 인생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제남은 항상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던 반면 옥자는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었죠. 이전에는 서로를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이 차이가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남은 옥자의 반대에 격분했고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차분하던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래. 내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남의 언어적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옥자를 모욕하는 말들,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는 말들. 옥자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결국 옥자는 2021년 11월 말 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별거 시작이었죠. 별거 중에도 옥자는 가끔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2022년 1월 중순, 그렇게 집에 들른 옥자를 본 제남은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옥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며 화를 냈고 결국 그의 손이 옥자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밀치는 정도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 제남의 손이 옥자의 머리와 목을 향해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옥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이후 트라우마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22년 4월 초 옥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집에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남은 옥자를 보자마자 또다시 분노했고 이번에는 주먹으로 옥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옥자는 손목과 손의 타박상, 경추 염자 등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의 멍은 간신히 가려놓은 상태였죠. 제남의 폭행 이후 옥자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남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네, 옥자 씨.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옥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초 옥자는 정식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제남의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적인 언행, 부부간의 신뢰 파괴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죠. 또한 30년 가까이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재산 분할이야?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제남은 소장을 받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대부분의 재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몇몇 부동산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옥자 측은 옥자가 노래방과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했으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제남의 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남이 주장하는 혼인 전 재산이라는 부동산들도 실제로는 혼인 기간 중 구입하거나 크게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고 반박했죠. 저희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피고와 함께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옥자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호소했습니다. 반면 제남의 변호사는 제남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요 재산은 그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결혼 전부터 사업 감각이 뛰어났으며 주요 부동산은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 다툼은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남의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되어 2023년 1월에 제남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2023년 12월 첫날 대구지방법원 제11가사부 법정. 긴 법적 다툼 끝에 옥자와 제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옥자와 제남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공동재산의 공정한 분할입니다. 재판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변론에서는 그동안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옥자 측은 제남의 폭력적 행위와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강조했고 제남 측은 옥자가 집을 나간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어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대구시 동구에 있는 상가 건물과 농지 몇 필지였습니다. 제남은 이 재산들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옥자 측은 문서 증거를 통해 혼인 기간 중 취득했거나 크게 가치가 상승한 것임을 입증했죠.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는 물론 노래방과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50%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옥자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남의 변호사도 최종 입장을 밝혔어요. 피고는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지만 주요 재산은 피고의 사업 수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재산은 결혼 전부터 소유해온 것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변론이 모두 끝난 후 재판장은 판결 선고일을 2024년 2월 8일로 지정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옥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옥자와 제남,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만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입을 열었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 문장만으로도 옥자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이혼을 원했지만 30년의 세월이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선언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옥자가 청구한 7천만 원보다 적었지만 제남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였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5억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재판장의 판결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옥자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원이 그녀의 30년 기여를 인정한 것이었죠. 재산 분할 금액은 옥자가 청구한 6억 3,60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상당히 근접한 금액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제남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폭력 행위와 모욕적인 언행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어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옥자가 노래방과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제남의 사업을 지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장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제남이 주장하던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였죠.
법정을 나서는 옥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한 챕터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줄을 이뤘습니다. 옥자 씨,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자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법원 앞 벤치에 앉은 옥자는 잠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는 사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옥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아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응, 엄마는 괜찮아. 판결이 나왔어. 엄마가 승소한 거래. 다행이에요, 엄마. 이제 엄마 혼자만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수아의 말에 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엄마, 주말에 제가 찾아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수아 좋아하는 요리 해줄게. 통화를 마친 옥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의 맑은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판결문 받으셨죠? 이제 실제 금액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옥자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재남 씨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남의 성격상 순순히 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았어요. 실제로 판결 이후 재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집도 구해야 하고, 우선은 판결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임시 거처에서 지내시면서 새 생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옥자는 언니 집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금이 지급되면 우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생각이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남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며 불복했고 위자료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행에 대한 형사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항소했대요.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수아는 비록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 모두를 사랑했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엄마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해결될 거야. 옥자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견뎌온 고통 끝에 그녀는 이제 더 강해져 있었죠. 더 이상 재남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1심 판결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남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재남은 옥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분할 지급 계획을 세워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옥자는 그 돈으로 경산의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새 집 정말 예쁘네요. 엄마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수아가 새 집을 방문한 날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옥자의 새로운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오는 자유로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옥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오랜 지인의 말에 옥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혼 소송 중에는 늘 긴장되고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미소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해서 주 2회 클래스에 참여했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도 나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머, 이 그림 옥자 씨가 그린 거예요? 정말 재능이 있네요. 해시태그 7장 계속. 그림 수업 강사의 칭찬에 옥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 옥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죠. 결혼 생활 후반에는 제남에게서 칭찬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인정에 옥자는 어색함과 동시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옥자는 자신이 그린 풍경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맑은 하늘과 푸른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옥자가 꿈꾸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제남과는 이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로 가끔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전부였죠. 처음에는 이런 단절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자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옥자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제남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내 평정을 찾았죠. 제남도 옥자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제남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폭력 사건 이후 받은 형사 처벌과 이혼 과정이 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네, 덕분에요. 제남 씨도 건강해 보이네요. 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30년의 인연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주는 아픔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옥자는 카페를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옥자였다면 이런 만남 후에 며칠 밤을 뒤척였겠지만 지금의 옥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만났다면서요? 많이 놀라셨어요? 그날 저녁 수아와 통화하면서 옥자는 담담하게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부모 모두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죠. 괜찮아, 수아야.
엄마는 이제 그런 만남에도 담담해.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옥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삶은 계속되고 옥자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2024년 여름 옥자의 새 삶은 생각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에서의 경험과 최근에 배운 그림 실력을 접목시킨 일종의 제2의 직업이었죠. 옥자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계속 그림만 그려요. 학부모의 감사 인사에 옥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상상력 넘치는 그림들은 옥자의 마음까지 밝게 만들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일부는 노후 대비를 위해 안전하게 투자해 두었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간간히 여행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것은 옥자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재남의 허락 없이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꿈꿀 수도 없었으니까요. 옥자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여행 중 친구의 말에 옥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삶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었죠. 수아는 이제 직장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얼마 전부터는 좋은 사람을 만나 데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아는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연애관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지만 옥자는 딸에게 항상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사랑은 늘 아름다워, 수아야. 비록 엄마와 아빠의 결혼은 끝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그런 건 아니야. 너는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돼. 옥자의 말에 수아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은 그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옥자는 문화센터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취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숲길 트레킹 모임이었는데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은 옥자에게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이 되었죠. 그곳에서 옥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 선생님이라는 분은 옥자와 비슷한 상황이 온 후 새 출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 주었고 점차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옥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게 된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정 선생님의 제안에 옥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제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2024년 겨울 옥자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혼 판결이 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들은 아직도 가끔 아프지만 그 아픔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옥자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이혼은 옥자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옥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관계의 끝은 아프지만 그 끝 너머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별별 소송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결혼 생활 끝에 상처 입은 옥자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별별 소송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